그때 저하고 예준호 선생은 그것을 조금 멀리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신군부의 동태로 봐서 후보 단일화가 급선무고, 후보 단일화 이루어지지 않으면 네 사람이 나오면 반드시 군부에서 있는 후보가 노태우신데 되게 되는데, 하여튼 힘을 합쳐야 된다는 이야기고. 오늘 새 당사 입주식에 참석한 김영삼 총재와 김대중 민주여부 의장은 치사와 축사를 통해서 후보 단일화 문제는 성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29 선언이 발표되자 김대중과 김영삼은 단결을 강조했고 80년의 실패는 다시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 나라의 민주화가 될 때까지뿐 아니라 그 이후까지 우리는 협력할 것입니다. 또 어디까지나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는 일 하지 않겠습니다. 그 점을 우리 당원과 국민은 믿으시고 우리가 협력해서 나갈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김영삼 총재나 나나 이제 나이로 보나 뭘로 보나 여기서 실수한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때가 오면 김영삼 총재와 나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고 국민이 걱정하지 않는 통일민주당의 단일 후보 산출에 반드시 성공하고 말 거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양김 모두 80년 초의 아픈 실패를 교훈으로 후보 단일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그러나 양김이 원하는 후보 단일화의 의지는 서로 다른 것이었다. 서로가 이번에는 대통령 후보를 양보해달라는 것이었다. 한치의 양보도 없는 신경전이 계속됐다. 9월 29일 대선을 채 석 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 단일화를 위한 공식 협상은 끝내 결렬되고 말았다. 결국 양김은 국민의 여망을 저버린 채 각자의 욕심을 향해 내닫기 시작했다. 그분들은 명분 쌓기 위해서 한다 했지만 사실은 하실 생각들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김대중 후보 쪽에서는요, 사자 피승론이라는 것을 내었습니다. 다 갈라져야 된다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정치 계산이 있었겠죠. 오늘날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지역 갈등이죠. 지구를 놀아먹었다는 얘기죠. 11월 초 통일민주당은 김영삼을 대통령 후보로 추대했다. 김대중도 통일민주당을 탈당하고 평민당을 창당, 대통령 후보로 나섰다. 이춘호는 신당에 참가할 것을 요청받지만 단호히 거절한다. 이춘호는 정치를 하는 대신 개혁 세력들과 함께 한국 사회의 올바른 방향을 연구하기 위한 한결의 사회연구소를 설립했다. 연구소가 설립되던 날 모인 사람들은 대통령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그때 단일화는 민주화를 갈망하던 대다수 국민들의 열망이었다. 단일화가 실패하자 전국에서는 시위가 벌어지고 이춘호 등 후보 단일화 추진위원들은 단일화를 외치며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 그 당시 공동대표가 한 15분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도 그 당시 공동대표였습니다만은, 예 선생님, 거기서 먹고 자고, 단식하고, 거기서, 그래서 먹고 자고 그랬죠. 그런데, 똑같은 현상이에요. 딴 분들은 들락날락 하시는데, 예 선생님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됨을 알 수 있겠다. 그래서, 대선이 가까워지자 단일화를 부르짖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판적 지지로 돌아서며 어느 한 후보 편에 서게 된다. 그러나 이춘호는 끝까지 양김 그 누구의 편에도 서지 않았다. 이제 단일화는 실패했다. 이제는 개별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네, 그런데 그때 저 나름대로의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DJ 지지로 그만 단추에서 DJ 지지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나중에 DJ를 지지하는 이런
그 운동을 했습니다마는 바로 예춘호 선생은 그때 일체 DJ 편에도 YS 편에도 참여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주장했던 소위 단추의 정신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지니면서 그대로 그 일관된 생활을 하신 분이라고 그런 면에서 난 또 존경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죠. 대선 결과는 참패였다. 결국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양 김 씨의 분열은 신군부에게 또 한 번의 정권을 내어주는 결과를 가져왔고 국민이 그토록 열망하던 민주화는 또 한 번 깊은 좌절을 맞게 된다.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이 군부 권위주의를 대상으로 놓고 맞싸울 때도 서로 분열을 하더니만 이젠 6.29 선언이 있고 나서 민주화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때 두 사람이 또 갈라짐으로써 한국 민주 정치사에 하나의 어떤 의미에서 오점을 남겼다. 이 민주화는 진짜 시간적으로 5년이 더 연기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화에 앞장서던 두 그 지도자가 서로 지어선 관계로서 싸우는 정적이 됨으로써 그만큼 민주 세력의 에너지가 이게 소진되었다 하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아이 정말 저는 굉장히 화가 87년 12월 그 선거 결과 그렇게 되니까 막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예춘호를 중심으로 한 신진 세력들은 한결의 민주당을 창당한다. 26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패배와 야권의 분열에 절망하던 재정구, 장을병 등 개혁 세력들은 양김 세력을 배제한 새로운 정치 실험 공간을 준비했다. 그리고 예춘호가 중심이 되어 창당이 이루어진 것이다. 기성 정치인들 중에서 몇 분이 좀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저희들이 접촉을 했습니다. 했는데 기성 정치인들의 현실적인 소위 정치적인 타산이라고 그럴까 이해관계 때문에 쉽사리 응해주지를 않대요. 그런데 예춘호 선생은 그 주장이 옳고 그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그 동의를 표시하면서 우리와 같이 한길의 민주당을 창건하는데 소위 주도적인 참여를 해주신 분입니다. 88년 4월 총선 한겨레 민주당에서는 모두 10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전라도당과 경상도당을 진정으로 개혁하고 통합해서 군사 독재를 무너뜨리려면 이 양김 씨에 속하지 않고 때묻지 않은 청년 세력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결과는 참패였다. 한국 정치에 사바람을 일으킬 기회조차 없이 모두 낙선하고 만다. 선거 전날, 이틀 전날인가? 선거 이틀 전날에 김대중 씨가 고향이 전라도고 그 정부가 군사정권이 만든 그죠 김대중의 비서다. 뭐 그런 전단이 쫙 돌았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싹 돌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 감정을 이용한 무섭더구만요. 그걸. 서명파들 그 국회의원